예, 안녕하세요. 그 해외 직판 깊이 알기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 사업이라는 게 기술과 사람과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. 뭐 기술과 사람과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없으니까요.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청년들에게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강의를 했는데요. 청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금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?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. 그러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.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했다고 할 만큼 사업에서 자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. 해외 직판 하면 이익이 나기까지 무조건 2억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도 정말 이 얘기하는 게 저 개인 티콘한테는 뭐 유익한 건 없어요. 도대체 2억 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티콘 이용사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. 뭐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돈 번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몰리지만 티콘식 해외 직판하려면 2억 원 이상 든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근데도 2억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. 빼박이에요, 빼박. 그래서 혹시 운이 좋아서 2억 원 이상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흑자가 났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혹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제가 좀 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들어갑니다. 이게 뭐 근데 이거는 초기에 정부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. 정부 자금이든 뭐 이런 자금들은 1년이 지나야 사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거 진짜 골치 아프죠.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후배 해외 직판 인터넷 쇼핑몰을 어, 도와서 성공시킨 걸로 자금을 만들었어요. 이게 원래 제가 만든 건데 이 친구가 일본에 팔아버렸어요. 팔아서 이제 뜨지도 않네요. 그래서 후배가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?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. 4월 24일 날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회사를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. 제가 그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6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필두로 46억 원을 투자받았어요. 중소기업진흥공단 6억 원, 뭐 산업은행 12억인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46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. 아이템은 이 컴퓨터 바탕화면을 나한테 빌려주면 거기를 포탈로 쓰면서 포인트를 주겠다 이걸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 서비스는 성립되지 않는 서비스였어요. 그렇지만 2000년인데 그때가 2000년에 벤처 광풍이 불었어요.
딱 1년 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그 벤처 광풍 바람을 타고 46억 원을 투자 받았다가 1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. 근데 하여간 여러분께서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투자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은 늘 그 생각 하시잖아요. 근데 티쿤이 10년 동안 투자를 못 받았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비즈니스면 투자를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제가 300만 불 수출의 탑 탔고 500만 불 수출의 탑 탔고 1000만 불 수출의 탑 탄 수출의 탑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도 투자 못 받아요.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절대로 투자를 전제로 해서 비즈니스를 구상하면은 안 됩니다. 이유는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거든요.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투자 받는 겁니다. 실제로. 그런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계획한다는 거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려라. 그럼 돈이 어디 있어? 참 답답하죠.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가 망해서 할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40살이었어요. 40살에 제가 기능이 없어요. 기능이 없다가 보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정말 슬프죠. 뭐 경영 능력이라고는 회사 말아먹은 능력밖에 더 있냐고요. 뭐 저 회사 생활 한 적도 없으니까. 이제 40살 전엔 제가 정치했었어요. 그러니까 뭐 40살에 정치 손 딱 털고 46억 투자 받았다가 다 날려먹고 망해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능력자예요. 무능력자.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뭐 취직할 데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빈둥거리고 있는데 후배가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뭐 얼씨구나 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택배 박스 회사에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갔어요. 말이 전문 경영인이지 나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달랑 다 합쳐서 3명이에요. 그걸 가지고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. 저는 경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역도 몰라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맡아서 했고 제 후배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터넷 그 택배 박스 쇼핑몰을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고 제 혼자 그걸 다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박스 회사 교섭하고 컨테이너 교섭하고 뭐 제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도 몰랐었거든요. 근데 그거 뭐 하면 되더라고요. 그다음에 일본에 창고 구하고 법인 세우고 일본 법인 대표 뽑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4월 25일 날 제가 그 봉담 수기리에 있는 그 후배 사무실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80일 만에 첫 매출이 나오게 만들었어요. 그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도 잘 성장했어요.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돼 버리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 회사에서 뭐 이거 뭐 빈둥빈둥거리고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단순하니까 택배 박스 파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래서 3년 지났을 때 이거 택배 박스 판매하는 거로 내가 할 일도 없고 또 나는 이 택배 박스 하는 거보다 우리 회사를 그때 그 회사를 사무용품 종합몰로 발전시키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후배는 좀 부담스러워했어요. 뭐 후배가 더 사실은 똑똑했죠. 왜냐하면
그거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. 그거 했으면 아마 망했을걸요, 그 회사. 근데 후배가 아주 현명했던 거예요. 아, 자기는 그렇게 확대하는 거 싫대요. 그래서 뭐 너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헤어졌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.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그때 이제 뭐 반반 나누기로 했었거든요. 너가 다 가지고 대신 내가 나가서 나는 인쇄물을 일본에 파는 회사를 만들 거야. 너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대신에 1년 동안 운영비를 대줄래? 그랬더니 그 후배도 제가 껄끄럽잖아요. 선배가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그러시라고. 제가 나왔죠. 근데 뭐 얘기를 많이 생략하면은 그 1년 운영비라는 걸 문서로 작성하질 않았어요. 그거 얼마예요? 정말 웃기는 거죠.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쇄물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나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. 너무 잘 팔리니까 사람을 계속 뽑는 거잖아요. 후배한테 돈을 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.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인쇄물이 잘 팔려서 명함 스티커 만들어주는 사장님한테 대금을 지불을 못했어요. 잘 팔렸는데. 근데 공장 사장님은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주문량은 좋아지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. 무슨 명함을 주문하는데 2천만 원이나 외상을 지냐고 욕 바가지로 먹고. 그래서 뭐 누나 카드도 긁었나 뭐 하여간 어떻게 사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. 그러다가 더 커지면서 이제 거래처를 바꿨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6개월 여신을 줬어요. 그래도 돈은 감당 못합니다. 그래서 사업을 해보니까 말이에요.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돈이 남는 건 전혀 없어요. 계속 돈이 부족해요. 확대가 될 어느 정도까지. 티코는 계속 성장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한 게 11년이 지나서였어요. 11년. 계속 성장했는데도.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나마 제가 자금을 썼던 거는 돈을 많이 빌렸어요.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정말 울면서 빌렸던 것 같아요. 갚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. 근데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요. 다행히 누가 투자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상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투자는 없다.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시고요. 1년 동안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3천만 원을 꺼주더라고요. 그때 주거래 은행에서 3천만 원 꺼주고 그다음에 기술신보에서 돈을 꿀 수 있었던 거는 8년째 가서 꿨어요. 근데 제가 신용불량 상태였거든요. 근데 여러분께서 사업할 때는 이 자기 신용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천만 원 꾸고 뭐 한 8년째부터 이제 좀 뭐 기술신보에서 기보에서 1억 5천만 원, 뭐 3억 이렇게 꿨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뭘 하겠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방법이 없죠. 근데 티쿤을 이용하면은 어쨌든 매출이 발생했을 때 요즘 정부에서 해외 직판 사업 쪽은 지원을 잘해줘요. 근데 그런 자금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
지금 뭐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. 한번 찾아볼게요. 뭐 티쿤 수출 지원 자금 5,700만 원 받았지. 뭐 티쿤 7천만 원 받았지. 의외로 이렇게 수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쪽은 정부가 지원을 꽤 많이 해줍니다. 그래서 이런 자금을 활용하는 거죠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돼요. 자, 일단은 시작을 해요. 근데 저라면 자 이제 자금이 있고 출발하는 게 최상이고, 근데 그런 분은 저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. 자금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. 그러면 일단 저라면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뭐 어차피 안 할 수 없으니까. 시작을 해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받아요. 한 2천만 원 받아요. 그래서 굶으면서 해요. 그 다음에 돈 좀 꿔요. 그리고 1년만 딱 버티면 할 수 있어요. 그때부터는 주거래은행에서도 돈을 꿔주고, 무엇보다 정부에서 4천만 원, 6천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. 무상으로 줘요. 그리고 특히 티쿤 이용점들은 돈 지원 잘해줍니다. 왜냐하면 티쿤 이용점들은 근거가 너무 뚜렷해요. 근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지원을 정말 잘해 줍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여신 깔고 빚 없고 하면서 한 1억까지는 버티는 거죠. 버티면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키포인트.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은 매출만 올라가면은 살 수 있어요. 제가 정말 울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출 때문이었어요. 보세요. 이때 이거 지우면 꽤 크단 말이에요. 계속 매출이 올라가잖아요. 이러면 절대로 포기 못 합니다. 진짜 달러변을 내서라도 하게 돼요. 그래서 아이템이 괜찮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어떤 식으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보고 사는 거죠. 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아는 분은 이제 뭐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2천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고통스럽죠.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너무 없기 시작하면 6, 7년 걸린단 말이에요. 그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. 그래서 잘 판단하십시오. 하여간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투자받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, 확신 있으면은 일단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1년만 버텨라. 1년만 버티면 정부 자금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때부터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버티시고, 만약에요 여러분께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만 매출 만들면 티쿤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. 이제는 여러분께서만 확실하게 이 매출을 만들면 티쿤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또 지원할 마음이 있습니다. 하나만 좀 주의할 걸 말씀드리면요. 사업을 하실 때 기왕 하고 있는 분은 그거 알아서 하세요. 근데 새로 시작하는 분은 절대로 국내 사업을 먼저 해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해외 직판 사업 하겠다
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. 이론 자체가 틀렸어요. 저는 국내보다 해외 직판이 훨씬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고 경쟁자가 없는데요. 그래서 티쿠는 국내에 기반이 아예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승부를 본 다음에 해외 진출한다는 것은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미 국내에 기반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되 새로 시작하는 분은 처음부터 해외를 겨냥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. 하나는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았, 투자 받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매출만 올라가면 돈은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매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버텼으면 좋겠다는 거고 1년 정도만 잘 운영하면은 정부 자금이든 여러 가지 자금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뭐 오늘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별로 얘기할 게 많진 않아요.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만약 시작할 때 자문 받으실 때 이 카페 메인에 가시면요. 여기 김창섭 소장 계시잖아요. 이분하고 연락하셔요. 김창섭 소장하고 연락하시면 이것저것 도움 많이 줄 거예요. 기업발전연구소. 이쪽에 메뉴에 보면 이 밑에 이분 연락처 여기 있어요. 김창섭의 자금 운영. 그래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 현재 분양 완료된 아이템은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? 여기 스티커는 일본, 칠레, 호주, 말레이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영국 향이 분양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애드 플래그는 어떤 거냐면 애드 플래그는 중국에서 만든 실사 출력물이에요. 이거 경쟁력 있고 마진도 좋아요. 이거는 말레이시아에만 분양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부직포백 이게 미국의 분양이 끝났어요.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뭐 실사 출력물을 내가 미국에 팔겠다. 이거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안 날 이유가 없지 않나요?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나 시차를 감안해서 호주에 팔고 싶어. 부직포백하고 역시 실사 출력물은 영어로 된 거 줄 거란 말이에요. 해도 됩니다. 예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예. 하여간 없으면 이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 카페 중심으로 그 정보를 받으시면 좋겠고요. 제가 하여간 틈틈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도 하겠지만 틈틈이 단체방을 통해서 2시 미팅 주제가 생기면 2시 미팅 때 또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단톡방 꼭 보시기 바랍니다. 하여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하여간 저는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. 여러분들 돕는다. 하여간 뭐 어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지원하는 거 저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 요청하셔요. 그러면 화상 대화 통해서 얼굴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진짜 제 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
상인 10만 명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도록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. 뭐 그렇게 되겠어요. 근데 하여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같이 저하고 동지가 돼서 여러분도 성공하시고 주변 분들도 같이 성공하는 10만 명이 전 세계 인터넷 바다를 한번 장악해보는 그런 멋진 신세계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해외 직방 깊이 알기 같이 해줘서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